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자, 오늘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71쪽 펴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교과서 170쪽에 보면 메뉴에 여름방학 동안 삼촌네 과수원에 놀러간 우재는 사과나무 위에서 안개처럼 물을 뿌리는 광경을 보았다. 교과서 보면서 설명 들으세요. 사과나무에 물을 주나 봐요. 아, 저건 미세 살수장치라고 하는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뿌리는 거란다. 자, 여기에서 미세 살수장치는 뭘까요? 미세 살수장치는 사과와 같은 과일나무의 폭염이나 냉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여름철 대기온도가 30도씨 안팎일 때 이 장치로 몇 분 간격으로 물을 뿌려주면 폭염에 사과나무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에 미세한 물을 뿌리는 까닭을 여러분 한번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관계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생각해 봤나요? 자, 그럼 그 밑에 생각 열기 교과서에 정답을 한번 써보세요. 생각 열기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더울 때 사과나무에 물을 뿌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사과나무가 폭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171쪽 봅시다. 1.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함께 시작하기. 이 그림 보이죠? 메뉴에 물 밖에 나오면 춥게 느껴지는 까닭은 그림 보면서 정답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운 여름철에 은수와 지우가 바다에 놀러가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물놀이하고 나오면 물에 들어가기 전보다 춥게 느껴지는 까닭에 관하여 지우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써봅시다. 그림을 보면 물놀이도 충분히 했으니까 잠깐 나가자. 그럴까? 물 밖으로 나오니까 아까보다 추워. 이상한데? 자, 지우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예상했나요? 왜 물 밖으로 나오면 춥습니까? 자, 지우의 답을 예상해 봤나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아마 그건 몸에 묻은 물이 마르면서 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들 본인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수업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자신이 생각한 답이 원리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나요? 그 다음 물 밖이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나가도록 합시다. 밑에 보면 물놀이하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은 물이 마르면서 물놀이 하기 전보다 춥게 느껴진다. 이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이죠? 세수하고 난 후 얼굴에 물기가 남은 채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물기 없이 선풍기 바람을 쐬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까닭은 무엇인지 물을 가열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 이유가 뭘까요?
자,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이유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보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그러면 배움 활동 172쪽에 있는 물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측정하기 같이 한번 보면서 아까 그 정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실험의 목표는 물이 끓을 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그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 확인합시다. 증류수, 순수한 물이죠. 집게, 뜨거운 거 잡을 때 집는 집게, 스탠드, 그 다음 끓임쪽. 그래서 끓임쪽은 뭐 할 때 쓰는 건지 이따 실험 과정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끓임쪽은 좀 생소한 준비물이죠. 핫플레이트, 초시계, 삼각 플라스크, 내열 장갑, 디지털 온도계, 보안경. 예상하기 맨 위에 물을 가열하는 동안 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답을 안 봤다고 생각하고 정답 한번 써보세요. 물을 가열하는 동안 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자, 플레이트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집어넣고. 자, 정답. 물을 끓일 때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일정해질 겁니다. 예상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실험을 한 뒤에 이 예상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실험하기 1번 삼각 플라스크에 증류수 150ml, 순수한 물 증류수 150ml와 끓임쪽 3개에서 4개, 그리고 이걸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끓임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끓임쪽을 넣어줍니다. 2번 스탠드. 자,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집게로 디지털 온도계를 고정한 후에 온도계의 끝을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습니다. 디지털 온도계의 끝이 삼각 플라스크의 바닥에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정하도록 합니다. 이 끝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지도록 설치를 하세요. 3번 핫플레이트로 물을 가열하면서 2분 간격으로 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자, 지금 이론으로 배우고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옆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여줄게요. 자, 실험하기 4번 물이 끓기 시작하고 5분 후까지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안전지킴이가 나오죠. 물을 가열할 때는 역시 뜨거운 걸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과 내열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겠죠. 핫플레이트 뜨겁습니다. 화상 조심해야 합니다. 5분 동안 측정한 결과 데이터를 보여줄게요. 자, 지금 데이터 보이죠? 시간에 따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에 기록해 보자. 그랬네요. 여기서 5분이 아니라 2분, 4분, 6분 쭉 해서 18분까지 온도를 쟀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걸로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적었습니까? 빨리 적읍시다. 자,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밑에다가 시간에 따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데이터 보여줍니다. 자,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도에서 끓을 거예요. 근데 물이 끓는 동안 가해준 열에너지, 왜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아까 0분부터 2분, 4분, 6분, 8분, 10분에 100도씨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왜 끓어서 100도가 딱 되니까 그 이후로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올라가지 않을까, 온도가? 바로 물이 끓는 동안 열에너지는 물의 상태 변화, 지금 끓는다는 것은 뭡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뭐죠? 기화. 물의 상태 변화, 즉 기화하는데 그 열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끓는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 열 에너지가 기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죠? 열에너지가 기화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끓는 점이라는 게 뭐냐면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물로 말하면 100도씨에 끓기 시작해서 온도 올라가지 않죠? 이 100도씨가 바로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끓는 점에서는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가 일어납니다. 기화가 일어날 때 흡수한 열에너지는 상태 변화하는 데 모두 쓰이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액체일 때의 입자 배열 모형이었죠? 기체가 되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때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얼음이 녹는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융해죠. 이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 이 융해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바로 녹는 점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바로 녹는 점이에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였죠? 융해였죠. 이 온도가 녹는 점이고 녹는 점에서는 융해가 일어납니다. 아까 끓는 점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기화 또 융해 일어날 때 융해가 일어나는 점이 보다 녹는 점, 기화가 일어나는 점이 끓는 점, 끓는 점과 녹는 점, 그때는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열이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다. 일정하게 그래서 온도가 유지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흡수한 열 에너지는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시 본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뭐다? 융해다. 열 에너지 흡수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고기, 승화. 이때도 열 에너지 흡수입니다. 활동자료 이해하기 173쪽에 보이지요? 요거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림 5-10 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얼음의 녹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을 다음 표로 정리해 보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0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까? 또 이 융해가 일어나는 이 지점이 아까 무슨 점? 녹는 점. 다 녹고 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끓여주는 건데 이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쭉 온도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끓어서 거기서부터도 계속 끓이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바로 이곳이 끓는 점입니다. 이곳은 녹는 점, 녹는 점에서 융해, 끓는 점에서 기화가 일어납니다. 융해나 기화가 일어날 때 가해준 열에너지가 물질이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므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표에다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자, 녹는 점은 몇 도다? 0도. 일정하게 왜 온도가 유지가 된다? 이유 적으세요. 융해가 일어나는데 열에너지가 모두 사용되기 때문. 그럼 그 밑에 끓는 점은 몇 도고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이유 써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써봅시다. 끓는 점에. 자, 쓰고 있죠. 정답. 100도에서 끓고 이때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가 일어나는데 열에너지가 모두 이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174쪽에 입자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죠. 고체가 기체, 승화, 고체가 액체, 융해, 액체가 기체, 기화 모두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융해, 기화, 승화, 승화 중에서도 고기 승화와 같은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모형.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고액 융해, 액기 기화, 고기 승화. 지금 말하는 세 구간 모두 열에너지 흡수입니다.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보세요. 물 밖으로 나오니까 아까보다 추워? 이상한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물놀이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면서 우리 몸의 열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춥게 느껴지죠? 샤워하고 선풍기에 한번 서보세요. 시원하죠? 우리 몸에 피부에 묻은 물이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에너지를 빼앗아 달아나죠? 그래서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이 흡수하는 열에너지에는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이 있습니다. 융해열은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에너지.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에너지. 승화열 중에서 고기 승화열은 고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4쪽까지 다 마쳤는데 여러분들 맨 밑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지금 174쪽 밑에 있는 배운 내용 정리하기. 오늘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물이 마르면서 물놀이 하기 전보다 춥게 느껴지고 얼굴에 물이 묻은 채 선풍기 바람을 쐬면 물이 마르면서 물기 없이 선풍기 바람을 쐬었을 때보다 더 시원하죠. 배운 내용 정리하기 답 달았습니까? 1번 고체가 액체로,
융해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뭐라고 한다? 얼음이 물이 된다 생각하면 돼. 얼음이 고체지, 물이 액체지, 얼음이 물이 되려면 녹아야지. 그래서 그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에너지 흡수할 때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떨 때 흡수한다고?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가 일어날 때였죠. 오늘 수업한 걸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 해석해서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 그래프 그렸죠. 이 실험을 통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관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일정해지고 왜 그 구간에서 열에너지를 주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서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끓는다.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녹는다. 그럼 얼음이 물이 되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 융해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얼음에 녹는 점은 0도씨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지금 쭉 정리하는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화면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융해, 기화, 고기 승화 일어날 때 열에너지 흡수한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로 옳은 것은 흡수하는 거 아까 뭐였지? 그거 찾으면 돼.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융해. 아까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 뭐뭐 있었지? 융해, 기화, 고기, 승화가 있었죠. 그거에 해당하는 건 1번밖에 없네.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건 응고, 이건 방출이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 이것도 방출입니다. 그 다음 촛농이 굳는 거, 액체가 고체로 되는 응고, 방출. 안경에 김이 서린다.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방출. 2, 3, 4, 5는 모두 다음 시간에 배울 방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미처 못 들은 수업은 다시 한번 영교 서점에 수업을 클릭하여 되돌려 보도록 합시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